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DLF 손실, 사라진 원금은 누가 가져갔나? 입니다. 요즘에 DLF 대란이라는 말들이 언론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DLF 투자를 해가지고 원금까지 날렸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1억을 투자했는데 결국 남은 거는 190만 원 남았다. 수익이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원금까지 날아갔으니까 정말 억울한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DLF라고 하는 거 Derivative Linked Fund입니다. Derivative라고 하는 건 파생 상품이죠. 파생 상품에 연계된 펀드. 이 펀드는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y, 파생 연계 증권 여러 개를 넣어서 구성한 펀드가 바로 DLF인데요. 사람들이 은행 예금이 아니고 DLF를 가입한 이유는 수익률을 높게 줬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봐야 연리 1.5%, 6개월 예치를 하면 연리 1.3%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6개월 해봐야 0.65%의 금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DLF에 대해서는 연리 4%를 제공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귀가 솔깃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 DLF라고 하는 게 많이 팔렸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원금까지 다 날리게 된 거예요. 신기한 것은 원금을 투자자들이 날렸으면 누가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누가 가져갔냐? 은행이 가져갔냐? 그걸 판매한 은행도 안 가져갔어요. 그럼 증권사가 가져갔냐? 증권사도 아니에요. 누가 가져갔는지 그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DLF, DLS, 또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먼저 이 상품의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에 수직축이 있잖아요. 이것은 독일 국채의 수익률입니다. 국채 수익률을 국채 금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빨간 글자로 마이너스 0.25라고 쓰인 게 있죠. 독일 국채 수익률이 연간 마이너스 0.25%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4%의 수익률을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원금이 1억일 경우에는 4%면 1년에 4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1억 400만 원을 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단서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0.25%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독일 국채 수익률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원금을 깎아나간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0.25%에서 0.35% 그러면 2,500만 원, 25%를 깐다. 그 다음에 0.45%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50%를 가져간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25%씩이 원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0.65%가 되면요. 독일 국채 수익률이 그러면 원금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이런 구조예요. 와,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왜 들었어? 그런 상품에 가입한 이유가 뭐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100유로를 받게 되어 있는 국채인데 지금 105유로가 된다? 또는 110유로가 된다? 이런 건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에 가입을 한 겁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도 독일이 얼마나 튼튼한 나라인데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가겠어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어요. 하고 권유를 한 은행원들도 있고 그랬었대요. 이렇게 해서 상품을 가입을 했던 겁니다. 안심하고 4%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사태가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계속 떨어졌어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독일 국채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100유로를 받을 수 있는 독일 국채가 지금 가격이 100유로도 넘고 105유로, 110유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값에 독일 국채를 사게 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세계 경기가 너무너무 나빠질 거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데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가장 안전한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자. 그게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앞으로 10년 후에 100유로짜리를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105유로, 107유로를 주고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0.25%를 뚫고 마이너스 0.35, 0.45, 0.65, 0.7까지 막 이렇게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금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억을 투자를 한 것이 190만 원만 돌려받는 그런 지경까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의 제목. 투자자들이 그렇게 원금을 다 잃었는데 그 원금은 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판매한 은행이 가져갔나요? 아닙니다. 은행은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에요. 이 표에 파생결합펀드 DLF 관련 금융사의 수수료 수익, 외국계 IB가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3.43%, 은행이 1% 가져갔고요. 증권사가 0.39%, 자산운용사가 0.11%예요. 그거 다 합치면 한 5% 돼요. 95%는 다 어디 갔다는 얘기죠? 이 95%는요, 다른 투자자들이 가져간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5%보다 밑으로 떨어졌을 때 돈을 벌게 되어 있는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원금을 가져간 거예요. 자,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해를 봐가지고 막 소송 걸고 하는 그 투자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분들이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5%보다 높기만 하면 정기예금 금리 1.3% 그거보다 2배도 훨씬 더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돈을 그러면 누가 주는 거죠? 누군가 그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은행이 주는 것도 아니고 증권사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투자자들이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 돈을 주는가? 뭔가 자기들도 기대하는 게 있는 거지요. 그게 뭐냐?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0.25%보다도 국채 수익률이 더 떨어졌을 때 한 건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거예요. 말하자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원리는 그런 겁니다. 원리는 마이너스 0.25%보다도 국채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 투자 방식들이 어딘가에는 있는 거예요. 단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 0.25%보다도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 사람들은 또 원금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런 상품들이 서로 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DLF 대란에서 원금을 다 날린 사람들의 그 돈은 금리가 마이너스 0.25%보다도 높았을 때 원금을 날리게 되었을 그 투자자들에게 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매우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지만 여기에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원금까지 다 날린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 키코 사태라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환율의 파생 상품에다가 투자를 했던 상품인데요. 그것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도 소송이 걸렸죠. 그래서 2013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판결의 내용은 뭐냐? 이런 파생 상품으로 얽혀있는 상품을 만든 것 자체가 죄가 되진 않는다. 그것을 판매한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판매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데들이 이걸 팔 때 제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20% 또는 30%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제품 그 자체 또는 상품을 판매한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런 판결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 뭐 조사를 다시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결에 의하면 이 상품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께서도 이런 상품에 투자할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은행 직원이 이런 파생 상품을 권유를 한다. 아, 이게 정기예금 금리 1년 해봐야 뭐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4% 또는 5%의 이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라는 제안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은행 직원이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은행이 그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는 거냐? 그건 다른 어떤 투자자들이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투자자들은 왜 여러분들한테 1년에 수백만 원씩 그 돈을 주느냐? 그 사람들이 자선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뭔가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넘어서면 그 사람들도 뭔가 돈을 버는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원금을 다 날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지요. 반대로 하이 리턴이면 하이 리스크인 겁니다.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뭔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초과 수익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DLF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